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지난 시간부터 담낭 관련 질환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담석에 이어서 담낭염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 병원 소화기내과 이상엽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이상엽입니다.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담낭이 어떤 기관인지 어디에 있는지, 담낭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이라는 건 어떤 질환인지 좀 알아봤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조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담낭은 담즙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담즙을 저장했다가 네. 몸에서 필요할 때 적절한 순간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담석증은 담즙이 저장돼 있는 담낭과 담즙이 흘러가는 이동 통로인 담관에 생기는 돌을 모두 합쳐서 담석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담석증이 이렇게 왜 생기냐 이런 걸 설명해 주셨을 때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평소에 그런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뭔가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지방간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더 빈도가 높게 나타나나요? 예, 비교적 그렇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 비만, 네. 대사증후를 동반하고 있고 결국에 콜레스테롤 담석이라는 거는 담즙 내에 일정 부분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정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네. 콜레스테롤이 응결되어 가지고 담석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아울러서 흔히 생기는 그 위험인자로 예전에 네. 뭐 4F, 뭐 3F 그래서 여성, 네. 그다음에 뭐 비만, 패티, 네. 그다음에 40대에서 50대 뭐 40, 50, 그리고 갑자기 그다음에 임신을 여러 번 한 경우에 임신을 여러 번 경우에 돌이 네. 많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그 경우에도 잘 생각을 해보면은 네.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아지고.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콜레스테롤이 몸에 많으면은 담석도 잘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담석이 있는 경우에 이제 지난번에 비특이적인 뭐 역류 증상이라든지 또는 소화불량 증상들도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해주셨었고 또 통증이 또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증상들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 정말 문제가 되는 합병증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결국에는 담석에 의한 합병증은 네, 좁은 공간에 네. 담석이 자리 잡아서 네,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에 생깁니다. 담낭에서 담관으로 이어지는 길에 돌이 네. 자리 잡아서 그 길을 막은 경우가 급성 담낭염. 네, 담관에 돌이 자리 잡아서 그 담관을 꽉 막은 경우가 급성 담관염. 네, 췌간에서 십이장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돌이 자리 잡아서 췌장의 흐름을 막은 경우가 급성 췌장염.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요? 그냥 이게 급성 담낭염, 담관염, 췌장염 이렇게 들으면 뭔가 염증인가 보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이 위험한 질환인가요, 선생님? 예, 발생할 정도에 따라서 네.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담낭염하고 담관염 네. 같은 경우는 네. 심하게 진행되면은 황달로 이어지고 네. 더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폐혈증으로 이어집니다. 폐혈증이 높은 치사율을 자랑하는 질환이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급성 췌장염의 경우에도 그 막혀 있는 상황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네. 췌장에 괴사가 생기는 괴사성 췌장염으로 이어지게 되고 네. 괴사성 췌장염 자체가 사망률이 많게는 한 20%, 네. 30% 정도 된다고 알려진 질환이기 때문에 네.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심각한 몸의 건강의 위험을 갖다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담석을 가지고 담석증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나한테 합병증이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담낭염인지 담관염인지 이런 것들을. 증상이 없으면 네. 뭐 절대 네. 그거는 아닐 아니고요. 거고요. 네. 결국에는 복통이 발생했다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네. 복통의 발생 위치가 네. 우상복부에 국한돼 있다가 하면은 네. 담낭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고, 네. 명치에 위치하고 네. 등 쪽으로 뻗치듯이 방사통이 같이 동반됐다고 하면은 네. 췌장염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황다리 동반된 경우에는 복통과다보다 황다리 동반된 경우에는 담관염이 생겼을 네.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증상 갖고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 나눌 네. 수는 없겠지만은 네, 네. 대략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거기에 더하기 열이 동반됐다. 그러면은 네.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증상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합병증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도 예. 되는 거군요. 그 이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좀 한 경우에 담석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일까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그 젊은 여성 환자들이 뭐 소위 말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식원에 입소를 했다가 한 달 정도 계시다 온 분 중에서 담석증이 생겨서 오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네. 사람 몸에서 음식물이 안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 작용으로 네. 담즙 내 콜레스테롤 성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사람 몸의 활동력이 떨어지면은 담낭도 가만히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담낭 내에 네.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 있으면은 결국에는 네. 콜레스테롤이 엉켜붙게 되고 네, 네. 그 엉켜붙은 상황이 빨리 해소가 안 되면은 음. 담석증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쉬운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수 있군요. 얘네들이 모여 있다가 예. 엉겨서 예. 또 돌이 되어 버리는군요. 슬픈 일이네요, 선생님. 그 이제 그 담석증이 있다가 담낭염 생기는 경우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담낭염이라는 게 담석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도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선생님? 뭐 가령 염증이니까 네. 그 담석증 이외에도 네네. 뭐 다쳐서 외상 같은 걸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담낭에 기형이 있어서 네. 생길 수도 있고 아. 과거에 요즘에는 없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기생충 질환이 많을 때는 네. 기생충이 담낭관을 막아서 네. 담낭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병원에서 네.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전신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담낭에 담낭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군요. 담낭염이 생기면 이제 저번에 이제 담낭 절제술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담낭염이 생기면 그냥 모두 담낭을 제거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네네. 상황이 바로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네. 있습니다. 그 네. 경우에는 일단 세균 감염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될 거고 네. 결국에는 어딘가 막혀 있는 부위를 갖다가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네. 수술이 어려우면은 네. 담낭 배액술이라는 시술을 해가지고 담즙을 갖다가 배출을 시켜서 염증을 해소하게 합니다. 네. 결국에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최종적으로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치료가 그런 1차적인 치료가 끝난 경우에도 향후에 담낭 절제술을 권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 담낭을 이제 담즙을 만드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아니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혹시 또 우리 몸에 있는 기관이니까 이걸 떼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것 예. 같은데요. 담낭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장기인가요? 아마도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없는 게 있는 것보다 좋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유가 저장하는 역할을 어딘가 대신을 해야 되는데 네. 담낭이 없어지면은 네. 담즙이 흘러가는 담관, 네. 담도라고 얘기하는 그 담즙의 길이 네. 팽창을 하면서 저장 기관을 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어느 네, 정도. 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에 대신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담즙이 흘러오는 경우에는 본인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네.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외에는 네. 대부분 90% 아니 95% 이상의 환자에서는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담당 절제술을 하고 문제가 되는 환자는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그 담관 안에 네. 담즙이 과도하게 고이지 않게 네. 내시경 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합병증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담관이 팽창하는 경우, 그러니까 거기에 담즙이 많이 모이는 경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막히는 거랑 비슷한 증상인가요? 그 심한 통증은 아니고 네. 네. 소화불량, 그다음에 소화불량. 답답함, 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네. 고지방 시기를 했을 때 네. 복통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는 있지만은 뭐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 네. 여러 가지 환자의 상황과 뭐 검사 수치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은 담낭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담낭암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지금까지 진행의 김민선, 도움 말씀의 우리 병원 소화기내과 이상엽 교수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